환경적 이점과 경제성과 승차감 등을 이유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기차.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는 현재 10가지 항목이 있고요. 국내 기준에는 지금 2가지 항목이 더 추가돼서 총 12가지 항목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못 받은 배터리들은 자동차 구동용으로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구동용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차주 입장으로서 이제 배터리가 걱정돼서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안정을 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안전 경쟁으로 전환을 앞둔 전기차 배터리를 조명합니다. 직장인 이주환 씨의 차량은 2022년식 디젤 SUV입니다. 가솔린 차 타셔가지고 이제 또 디젤 차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좀 더 심한 편이긴 하고 전기차는 이런 게 없어요. 윙하는 그냥 고요한 느낌? 확실히 실내에는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가솔린 차나 LPG 차에 비해서.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나 트렌드가 있다면 미리 경험하는 게 취미라는 이 씨는 이날도 시승 한 건을 하고 왔다는데요. 전기 차량 모델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요거를 시승하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P사의 전기 차량인 이제 칸이라는 모델을 시승을 하고 왔고요. 빠른 고성능의 전기 차량을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럼 이 전기차를 좀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차는 이미 제조사들에서도 이미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를 제가 시승을 많이 또 해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충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는 점점점 인프라가 많이 깔리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전기차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 차 불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주위의 시선이나 특히 뭐 주차장 관리인분들의 그런 걱정 섞인.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그 선박 같은 거 배를 탈 때, 섬에 갈 때는 배를 탈 때 전기차를 그 배에 탑재하는 거를 아마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돼 있던 흰색 전기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폭발과 함께 큰 불길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화염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의 온도가 1,500도까지 치솟으면서 아파트 전기 시설과 수도 배관도 녹아내리는데요. 화재는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며 23명의 인명피해와 140여 대 차량 피해를 남깁니다. 근데 우리 입주민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원상복구되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고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불평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차례에 걸친 합동 감식 결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전기차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 팩입니다.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배터리에서 시작이 된 화재인 건 틀림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 차량 하부 쪽에 그 외부 충격을 어디선가 받았고, 그러니까 즉 물리적 쇼크가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그 쇼크의 결과로서 화재가 배터리 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후 유사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택에서도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오지 마라, 가급적 지상주차장에다 세워달라고 한다든지, 전기차량은 이 기계주차장에 주차 금지, 불주차 불가,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를 받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얼어붙으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기차가 매물로 나왔고, 특히 그 해당 화재가 난 모델은 진짜 많이 나왔고, 가격도 막 보통 20-30%고 그 더 헐값에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용만 씨가 3년 전 전기차를 구입할 당시 제일 먼저 고려한 건 디자인 같은 외관보다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품질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가게 될 경우에 주행거리가 길어야 충전을 안 할 텐데 충전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입하려는 차량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좀 궁금하셨겠네요. 사실은 궁금하진 않았고 얘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 배터리의 효율을 낼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했고 사실 제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가 배터리 제조사에 관심이 있었다 해도 알기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탑재돼 육안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데다 완성차 업체들이 공개하는 재원 정보도 극히 제한돼 있어서입니다. 배터리는 용량하고 이제 한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구입 전이나 후나 자신의 차량 배터리 모델이나 제조사를 정확히 모르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된 공개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식재료도 원산지를 공개하는 마당에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자 관행이라는 이유로 배터리 정보 공개를 미뤄와서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만 봐도 엔진이 뭐 실린더가 몇 개고 몇 cc이고 뭐 어떤 구동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미 그걸 전기차를 마주하는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약간 막연하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8월 자사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나섭니다. 그런데 제조사 공개 이후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0월부터 수입 전기차 소유주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분들이 배터리 제조사 논란으로 소송을 걸었던 건 이번에 처음. 네, 예, 처음입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화재가 나서 문제를 삼았지만 배터리 그 제조사가 자기가 알고 있던 회사하고 다르다, 이러한 부분에 그 허위성에 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낸 이들은 인천 청라 사건 당시 불이 난 전기차와 같은 모델을 모으는 차주들로 화재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차량에 C사 배터리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이제 세계 1위인 중국의 C사 그 배터리로 알고 있었죠. 독일 본사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어느 회사 배터리가 장착되냐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 C 배터리가 장착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배터리가 장착된 줄 알았는데, 허나 밝혀진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고 나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의 배터리인 줄 알았다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배터리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사실 속았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배터리라는 걸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계시고,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서 설립된 F사는 세계 10위권의 배터리 회사로 이곳에서 제조하는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인해 리콜된 전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 이 아니고 죠. 그러면 그 본사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당연히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게 모조리티니까 대다수에 장착이 되니까. 근데 시스는 얘기하지 않고 CTL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허위성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거대한 시험실에 들어가자 희미하지만 탄 냄새가 맡아집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건 마치 불판처럼 생긴 대형 그릴입니다. 저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휘발유가 아닌 LPG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험은 LPG 휘발유 모두 가능한데 그 재현성이나 시험의 재현성이나 그 온도 조절의 유리함, 뭐 이런 유량 제어가 잘 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저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엄청난 크기의 후드도 달렸는데요. 시험 중 발생한 연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초대형 연소와 집진 설비를 완벽히 갖춘 건 전기차 배터리에 불을 붙이는 테스트를 위해서입니다. 차량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동승자나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일명 배터리 불지옥 테스트라고 불리는 화재 연소 시험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800도에서 1100도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온도로 얼마 동안 이제 배터리를 달구게 되는 겁니까? 30초 동안 예열을 하고 그 뒤에 120초 동안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150초가 되겠습니다. 150초 동안 배터리 연소 후 3시간 동안 폭발하지 않아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데요. 침수 시험은 화재 시험과 함께 극한의 환경으로 배터리를 몰아넣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뒤에 수조에 있는 물이 이게 민물인가요, 짠물인가요? 염도 3.5%의 그 해수입니다. 그 해수를 쓰는 이유는 그 바닷물에 차가 빠졌을 때를 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평균 해수의 농도와 똑같은 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해수 평균 염도의 물에 1시간 동안 배터리를 잠기게 하고 화재 위험성을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닷물에는 많은 미네랄과 이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쇼트가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 안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동 축전지 충격 시험을 진행합니다. 스포츠카가 급발진해서 3초 만에 시속 100km에 이르는 가속도의 28배에 달하는 충격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시키는 열 충격 시험 등도 배터리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곳에서 배터리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항목은
총 12개입니다. 내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교통당국의 안전성능 시험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지금은 자기 인증을 합니다. 셀프 인증이죠. 그리고 그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이 돼서 시판하고 있냐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후에 적합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인정을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인증제입니다. 쉽게 말해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판매하고 정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하는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자기 인증제를 폐지하고 교통당국이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전기차 배터리만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재원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 공공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부신 부분들을 부식하는데 일조할 걸로 믿고요. 우리 공단 안에서는 국토부의 그 성능 시험 대행자로서 안정성 인증제 업무에 대해서 이곳 그 인증센터에서 시험과 인증서 교류 역할을 담당할 거고. 정부가 자동차 인증 관련 제도를 강화한 건 20여 년 만으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마치 농산물 이력 추적제처럼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을 추적해 신속히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력이 관리가 되면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데이터화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 어떠한 시스템이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그리고 또 어느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팩이 어떤 유형의 사고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가 처리되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배터리 산업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의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산업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발전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가 점점 더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 공개도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는 배터리 용량 등 기존에 공개했던 항목 외에 배터리 제조사와 주요 기술 등의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다 이해하거나 뭐 정보를 보고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제 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훨씬 더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전기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화재에 대비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이 의도치 않게 직접 접촉할 경우 과열이 일어나고 수초 만에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바로 열폭주 현상입니다.
문제는 차량이 줄지어 들어선 지하 주차장에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할 시 화재 전이 속도가 빨라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꽃이 위로만 모닥불 타듯이 위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특히나 하부에 있다 보니까 하부에 타면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옆으로 퍼지거든요. 옆으로 퍼지게 되니까 근처에 있는 차들까지 다 확산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대처하기가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소방관들이 차량 보호 덮개와 비슷한 담요를 덮습니다. 특수 코팅이 돼 불에 타지 않는 질식 소화 덮개입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화재도 옆으로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시도프를 덮어주면 화염하고 연기를 막아서 이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재질이 좀 특이하네요, 이게. 네, 그라파이트라고 해서 이제 탄소로 된 그런 섬유를 써서 최고 이제 1500도에서 2500도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으로 불과 가스가 퍼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았다면 이동식 침수조를 통해 남아있는 화염과 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배터리셀을 수조에 담근다는 생각을 못해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뭐 하룻밤 사이에 12만 리터 정도 썼다고 그런 언론 기사도 있거든요. 수조 같은 경우에 설치해 놓고 관리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인력과 이제 시간, 비용 같은 거 다 절약했다고 볼 수 있죠. 차량 밑바닥에서 위로 물을 뿜는 방사장치도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그럼 일반 정비 공장 자키 넣듯이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뿌려주는 거죠.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 물을 쏟아붓는 형태의 관통형 장비도 개발됐다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관통형 방사장치네요. 네, 관통을 해버리죠. 신속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당국은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관련 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방 설비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3시께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 관할 안전센터에서 8분 이내에 선착하였습니다. 저희가 CCTV 확인 결과 지하 4층에 주차된 차량 후면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였고 그 충전 중이던 자동차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을 당시 지하 주차장은 연기가 가득했고 해당 차량은 이미 절반가량 불탄 상태였다는데요. 특히나 새벽 시간이라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대피한 주민들이 몇 명 정도 됐었나요? 네, 약 3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였지만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도착하였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그 화재 초기 단계에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거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특히 그 지하 주차장과 같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그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화재의 확대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초기 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소방시설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확산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거고, 만약에 그거가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거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될 때 소비자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기차 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